자가진피를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. 너무 높은 변화를 원하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.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사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저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 많이 빠지니까 부족해서 더 넣는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이식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면 또 넣고 또 넣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절개를 막 크게 하지 않고 주사기로 빼서 주사기로 넣으니까 진피에 비해서 지방이식은 다시 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, 진피는 기본적으로 또 떼려면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해야 되고 다시 열어서 넣어야 되잖아요. 실질적으로는 자가진피를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. 자가진피를 했을 때는 흡수율 때문에 높이가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낮게 나오고, 그래서 또다시 자가진피를 이식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문의하시는 분도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자가진피를 또 다시 넣어주려면 다시 코를 이렇게 박리해서 이제 넣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복잡한 수술을 하게 되는 셈이라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사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수술하는 분 중에서 효과가 되게 적다라고 느끼는 분도 꽤 많아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의 좀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높이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. 3mm 정도 두께가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한 2mm가 남느냐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. 6mm가 들어가면 무조건 3mm가 남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사실 이제 되게 많이 높이기를 원하는데 진피를 추천하기에는 잘 안 돼요. 드물게는 사실 진피 하신 분 중에도 이제 보형물 쓰는 분이 있죠. 진피가 들어가면서 높이도 약간 세워지고 피부 자체가 얇은 게 조금 커버가 됐어요. 근데 진피로 인한 높이는 도저히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, 조금 젊은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높게 세우고 싶은데 이미 진피가 이식돼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비칠 만한 조건은 아니다, 그러면 이제 보형물을 쓰는 경우도 있죠. 진피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고 염증이 생기지 않고 이런 장점 때문에 한 분이라면 아마 보형물을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좀 더 화려하고 좀 오똑하고 높은 코를 원하는데 진피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너무 낮다,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보형물 쓰는 경우가 있어요. 뭔가 지금 듣다 보면은 자가진피를 추천하는 건가요? 그러니까 높이를 크게 변화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만족도가 좀 낮은 수술 방법이 되는 거죠. 젊은 분들이 보통 이게 수술해서 높고 오똑하고 막 이런 거를 많이 기대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할 때가 되게 많죠. 처음 수술인데 피부가 아주 얇아서 낮게 쓰더라도 보형물이 비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처음 수술이라도 진피를 이제 추천드릴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진피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은 재료고, 그거를 이제 적절한 분들한테 썼을 때는 부작용도 좀 최소화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현재 코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, 높은 변화를 원하는 분한테는 적합하진 않죠. 자가진피를 보통 코 수술에 사용하려면 일단 재료가 본인한테 적합한 재료인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, 그거는 이제 의사와 잘 상의를 해봐야겠죠. 근데 이제 진피를 일단 수술하는 분이라면 너무 높은 변화를 원하면 그걸 선택했을 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, 근데 이제 이미 수술을 여러 번 해서 뭐 피부에 굉장히 얇고 뭐 부작용이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보형물 쓰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분들한테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. 진피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거보다 본인한테 적합한 재료인가 아닌가, 본인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재료인가 아닌가를 의료진과 잘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.